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예, 동영상 강의 문제없이 수강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면 이 클래스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낸 학생들 경우에 간혹 가다가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트레스를 좀 이용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바 4장 반복문 이어서 우리 이제 그 시작 그 포문 포 화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습을 해보기를 당부합니다. 자, 4장 조건문과 반복문에서 지난 시간에 if문 스위치문을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반복문 포문, 화일문, 두 화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연습 문제 8번이죠. 그래서 다음은 퍼센트 연산을 수행한 결과에 10을 더하는 코드입니다. NaN 값을 검사해서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NaN 검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문제가 여기 보면 요 한 줄 쓰는 거예요. 그쵸? if 여기 더블이라는 그 더블 is n a g 있죠? 요 g라고 하는 녀석이 nan인가?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g equal 퍼센트 y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y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으니까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nan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NA 더블 이즈 NAN이냐 이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눠지지 않으면은 G에다가 10을 더하고 그 화면을 출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요 한 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리포트가 이거 뭐 못하는 사람 없었겠죠? 자, 그래서 3절에 반복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뭐 여러분들 이제 C 언어에서 또 배운 녀석이고요. 그래서 문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블록 내용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그 실행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반복 실행을 할 때의 그 횟수 있죠. 실행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고 화일이나 두 화일은 우리 그 반복 실행을 할 때 그 조건 있죠. 조건을 만족하면은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은 빠져나오고 그럽니다. 조건을 걸어서 반복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의 경우에 이제 그 반복 실행을 할 때 그 반복 횟수를 우리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우리가 알고 있고 정해져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그 C 언어랑 똑같죠. 포하고 1번 초기화식이 있죠. 우리게 그래서 뭐가 I equal 그 1입니다. 인트를 여기 쓰면은 여기 그 요 포문에서만 쓰이는 그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i가 1이고 초기화식이죠. 그 다음에 조건식 i가 100 이하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i 플러스 요거는 이제 증감식입니다. i를 일찍 증가시켜 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요 3번 반복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sum equal sum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서부터 100이 될 때까지. 그래서 101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상 흐름이 됐다가 조건식이 참이 되면은 계속 반복 실행을 하고 그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은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포문을 종료하고 정상 흐름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반복을 계속할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몇 번 실행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요 중괄호 블록 이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의사항은 요 실행문에 요 조건식이 그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식이 그 참이 돼서 실행이 됐는데 조건식이 이 안에 바뀌지가 않으면 무한 루프가 돌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은 빠져나와서 이제 화일문이 종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일문을 보면 반복문을 한번 보면 i가 1이죠. 그렇죠? 1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i가 10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i를 1로 합니다. 프린트합니다. i를. 그래서 아이디 모두 몇 번이에요? 10번 출력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i의 조건이 값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i 플러스 플러스니까 일찍 증가하죠. 그러니까 요 식이 계속 i 값이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11이 되는 순간 실행을 안 하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요 식이 만약에 없으면 i 값이 계속 1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잊지 말고 실행해야 되겠죠. 자, 교과서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C 언어에서도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그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sum equal 0이고 요 저 1서부터 100까지의 그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얘기했지만 요 i는 요 중괄호 블록 요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i의 외부 사용이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서부터 100까지 합 이렇게 하고 sum이 나오죠. 근데 밑에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sum은 0이고 정수 i는데 i가 바깥으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 메인 메소드 전역에서 전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똑같죠. 1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그 1서부터 하고 i-1 되죠. 그래서 i가 여기 빠져나오는 게 101번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1을 해줘야죠. 그러면 1서부터 100에서 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에 요 주석 처리된 요 경우하고 요 경우 i가 얼마나 다른가를 주의해 가면서 문 반복 실행문 한번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누차 강조하지만 요게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꼭 실습을 해봐야 돼요. 뭐 별 대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몇 줄 치지 않아도 되니까 꼭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자, 119페이지에 플로트를 사용해서 그렇죠? 요 플로트 우리 실수를 이용해서 카운트를 사용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x equal 0.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가 뒤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같거나 작아질 때, 이하일 때, 그 다음에 i 플러스 이퀄 0.1씩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x를 쭉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0.1에서 1 사이니까 10번이 실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실행이 되면은 9번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랑 같이 저 프로그래밍 응용 듣는 학생들 있나요? 학생들은 여기 0.1이 플로트로 표현이 되면은 플로트를 보면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랬죠. 뒤가 잘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진수로 0.1을 표현하면 무한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잘리게 돼서 이게 제대로 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값하고 오차가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서 정확한 값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루프 이 반복 횟수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그 포르프 반복은 정수를 사용하는 게, 정수는 정확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정수를 사용하는 게 그 일반적인 그 관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수를 사용하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저 뭐 워낙 짧아서 밑에다 떠넣습니다. 이게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구구단을 한번 하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포르프 안에 또 포르프를 또 쓰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for I int m equal 2서부터 9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몇 단을 해라. 그 다음에 1서부터 9까지. 그래서 요게 값이 m이 만약에 2잖아요. 2 곱하기 그 다음에 요 x 값, 그 다음에 플러스 n이죠. 예. 그래서 값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mx, 그러니까 이게 곱셈기호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 값 씁니다. 그래서 그 n이, 그러니까 m이 2일 때 고정돼 있고 1서부터 9까지, n이 1서부터 9까지 돌고, 그 다음 루프가 다시 m이 3이 되고 또 돌고, 그래서 이렇게 구구단이 쫙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요게 저 별개의 소스예요. 요 두 개가 알죠? 이런 말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요게 저 그 프로그램이 짧아서 한 슬라이드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일문 그 실습이 빠져 있는데, 요 두 파일문 이거 설명하고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됩니다. 화일문은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그 조건식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o하고 while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 조건식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식이 만약에 만족 안 하면 한 번도 실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밖으로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데, 근데 do는 무조건 한 번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만족하면은 다시 돌아서 또 반복 실행을 하고, 조건식이 만족 안 하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파일문은 무조건 한 번 실행을 해라. 그리고 조건식 판별을 해라는 거고, 파일은 아예 들어가기 전에, 반복 실행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하고 만족 안 하면 빠지고, 이 둘을 차이가 있다는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저 C 언어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그 차이점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문.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이 지금 우리 반복 실행을 하는 포문, while문, dowhile문인데,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반복 실행하지 말고 밖으로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치문 종료할 때 우리가 브레이크 이미 사용해 봤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if 문과 같이 사용을 해서, 그 if 문 조건식에 따라서 이제 for문이나 while 문을 탈출할 때, 반복 실행을 탈출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용한 게 요게 아까 폼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운데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면은 요 가운데 두 번째 포르프만을 탈출해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요것만 그 지금 실행하고 있는 루프만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 실행하다가 전체
아예 밖으로 확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라벨을 붙여요. 라벨을 붙이고 브레이크 라벨 하지만 전체를 빠져봅니다. 이게 라벨이 지금 뭐 이름 붙여놓는 그럽니다. 반복문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라벨,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포 하고 브레이크 라벨,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탈출할 때는 이 라벨을 사용한다. 거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문 같은 경우에는 포문, 파일문 두 파일문에서 역시 사용하는 거고 이 포문의 경우에 보통 증감식으로 이행을 하고요. 증감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i 플러스 플러스 요거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로 가는 거고 파일문이나 두 파일문은 조건식으로 합니다. 실행을 하다가 그 뒤에 실행을 멈추고 조건식으로 가서 조건식이 만족되나 안 만족하나를 판별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for로 풀어놓는데 if i%e 그 다음에 느낌표 이퀄 0이면 뭐예요?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은 그렇죠? 0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홀수란 얘기죠.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는 컨티뉴해. 그래서 i를 더 증가시켜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0이 됐다 하고 그러면은 요 홀수는 요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는 요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짝수만 화면에 출력이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C 언어에서 많이 했던 내용들이라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while을 이용을 해서 1에서부터 100까지 그 합을 구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while i가 100보다 작으면은 그래서 중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sum은 sum 플러스 equal i에서 계속 그 i를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를 증가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i가 여기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while 루프 바깥에도 i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뭐 별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직접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의 127페이지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키 컨트롤 이그젬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퍼블릭 스태틱 쪽하고 throw exception 하고 이렇게 물결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앞 강의에서도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외 처리 부분이죠. 예외 처리는 우리 10장에서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oolean run equal true 그리고 스피드는 0, 키코드는 0, 그 다음에 while run이 뭐예요? 추참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키코드 equal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코드가 13이거나 10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요걸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증소, 2번은 감소, 3번은 중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코드는 시스템 인 리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키보드 입력을 한 글자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키코드 equal 49 요게 1이라는 얘기죠. 1이면은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현재 속도가 얼마다. 그 다음에 만약에 49가 아니면 50이면은 스피드를 감소시켜야 스피드 마이너스죠. 그래서 현재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또 49도 아니고 50도 아닌데 51이면은 run equal false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게 false가 됐으니까 화일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됐죠? 네. 그래서 엔터 키가 입력이 되면은 그쵸? 요 자리가 13하고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캐리지 리턴이죠. 엔터 키 라인 피드가 입력되면은 이 값은 제외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13하고 12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엔터키가 입력되면 그쵸?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이나 라인 피드가 입력되면은 이것을 제외시키고 화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예외 처리에 이제 물결 괄호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잘 보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면 요 키보드 입력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빠져나오려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과서에 우리 여러분들 126페이지를 보면은요. 요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의 키 있죠. 그것들이 값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숫자의 키 코드가 얼마 돼 있는지 있죠. 예, 무슨 얘기냐면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1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입력은 49라는 49에 해당되는 이진수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진수. 그래서 이진수를 보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보고 이게 증가, 감속, 중지 셋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죠. 자, 실습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 두 화일 문 그 이기점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포트 자바 유틸 스캐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임포트라는 건 뒤에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 다른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할 때 임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캐너를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에 임포트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1장에서 이것도 자세히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두 화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메시지를 종료하려면 Q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스캐너 이퀄 뉴 스캐너 시스템인 이렇게 됩니다. 이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문자를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꾸고요. 이게 우리 다음 챕터 있죠. 6장에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그렇죠? 클래스 문법을 스캐너 대문자 스캐너가 이제 클래스 선언이고요. 요 그 대문자 스캐너로 만든 객체가 이제 소문자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 문자열 인풋 스트링 우리가 받아온 거고 두 화일문이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두입니다. 그래서 요게 input 스트링은 scanner.next line 요게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next line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서 그쵸? 아까 같은 경우에는 글자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기 문자열 이게 그 입력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input 스트링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언제? 근데 파일하고 느낌표하고 인풋 스트링이 equals 여기 q 있죠? 그래서 input string equals 요 equals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문자열을 비교하는 그런 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q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Q하고 같지 않으면은 반복하고 Q가 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hello everyone 뭐 이렇게 조금 맨 나중에 Q를 치면은 이게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실습해 봤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브레이크문 실습 한번 보죠. 교과서에 131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while true 무조건 참이죠. 참이 되는 것은 무조건 반복하게 됐어. 무한 루프가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f num less random 이게 뭡니까? 예.
그 주사위 돌려서 1에서 6까지 랜덤하게 나오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 주사위가 6이 나오면 브레이크 탈출해내는 거죠. 그렇죠? 파일문을 탈출해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야, 이게 참이니까 무한 루프가 돌게 됩니다. 근데 탈출하는 조건이 있죠. 이게 주사위 굴려서 6이 나오면 탈출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이 몇 번째, 주사위를 몇 번 돌려서 6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브레이크문 실습해 봤습니다. 이것도 실습해 보고요. 컨티뉴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이제 포르프예요. 그렇죠? 포르프를 돌려서 그 i가 1서부터 10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i를 2로 나눠서 0이 아니면, 아까 얘기했죠. 홀수라는 얘기죠. 홀수면은 그냥 요 조건 i 플러스로 다시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이었어요. 그러면 요게 1이,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로 갑니다. 그러면 요 i 플러스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1을 또 증가시켜요. 그러면 이번에 2잖아요. 그러면 요 뒤를 합니다. 짝수만을 인쇄되는 거죠. 2, 4, 6, 7, 8, 10 이렇게 되고 11이 되면은 포르프를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홀수는, 요 문장은 홀수는 실행이 안 됩니다. 요 그 바로 i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을 마치고 저 5장으로 참조 타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그래서 5장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분류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나 보게 되는데요. 아마 요게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시간 되는 대로.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이게 이진수잖아요. 예, 근데 이진수를 처리하는데 그 이진수를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 숫자를 잘 다루기 위해서 그 데이터의 타입을 우리가 종류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인가 문자인가,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이진수로 표현이 되지만 그것들을 숫자냐 문자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문자에서도 정수냐 실수냐 나누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참조 타입인 경우엔 배열이냐 열개냐 클래스냐 뭐 인터페이스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기본 타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수, 실수, 논리, 그 다음에 참조 타입입니다.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해서 배열, 열거,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왜 참조 타입이냐 이게 봅니다. 근데 앞에서 이미 요건 다 다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뤄야 되는 건 뭐예요? 요 부분이겠죠. 요건 참조 타입을 보겠습니다. 왜 이름이 참조인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타입은 보겠어요. 이게 정수형, 실수형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요게 age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요게 붙어 있으면은 2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age라는 이름 하에 메모리 주소가 있고 그 메모리 주소에 실제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참조 타입은 요게 네임이잖아요. 그 네임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있죠. 네임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 신용곤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들어가 있는 주소 있죠. 그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임이라는 걸 딱 치면은 신용곤이라는 그 값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되는 주소를 가서, 그쵸? 그 바꿔놓은 그 100이라고 하는 여기 가상의 주소를 참조를 해서 100번지에 가서 신용곤이구나 값이
이것이 스트링 객체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영역 우리가 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HEAP 영역, 힘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뭔 하비가 독소다. 그래서 200이 됐어요. 그러면 메모리 주소 200번지를 참조를 합니다. 갔더니 스트링 타입이고 독소라는 알맹이가 들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통해서 객체를 참조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참조 타입, 레퍼런스 타입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게 요 객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힘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타입 변수 있죠. 여기 프라이스, 에이스, 그 다음에 참조 타입의 네임 100, 허비 2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택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내용이고, 스택하고 힙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힙에 객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참조 타입에서는 네임에 들어가 있는 값이 변수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 그 주소를 가봐서 그 값, 그 주소 안에 내용이 뭔가 이렇게 참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JVM이 뭡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메모리 영역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메소드 에리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메소드들이 쭉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힙 영역이 이렇게 종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객체들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택이에요. 여기 스택들이 있고, 변수가 쭉 있고, 참조 타입 변수들 쭉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변수, 그 다음에 객체 이런 것들이 이쪽에 그 JVM 스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운영체계 OS에서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메소드 영역, 힘 영역, 스택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자바를 우리가 그 실행해서 하면은 JVM에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스레드를 하나 실행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스택 영역이 하나씩 존재하고 스레드가 시작될 때 할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메인 스레드만 있다. 그러면 JVM 그 스택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할 때 여기 프레임을 하나씩 추가하고, 메소드가 종료되면 해당 프레임을 제거하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 개념을 잘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영역, 힘 영역, 스택 영역, 그쵸?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에서 요 하나 다른 스레드가 있으면은 요게 요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 설명을 다 했습니다. 메소드 영역은 JVM에 시작되고 그 모든 스레드가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딩된 클래스 바이트 코드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힘 영역도 똑같이 JVM에 시작될 때 영역이 되고 객체, 배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된 다음에 사용이 끝난 녀석이 있겠죠. 두 번 다시 앞으로 사용을 안 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가비지 콜렉터가 자동으로 그 힘 영역에 있는 객체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아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VM은 아까도 말했듯이 스레드별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다. 그러면 메인 스레드에 하나 JVM 스택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호출마다 프레임은 다른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할 때마다 프레임을 스택에다 추가하고 메소드가 종료되면 그 프레임을 종료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푸시
팝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메모리 사용 영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참조 변수 있죠. 우리가 말한 그 변수 값이 그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은 뭐 변수 값이 같은지는 다 조사하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참조 타입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배열이다, 뭐 우리 클래스다, 인터페이스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지금 빠졌는데 스트링 있죠. 문자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스택 영역에 그 레퍼런스 베리어블 1 있고, 그쵸? 그래서 이게 참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힙의 영역 객체 1이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베리어블 2인데 객체 2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레퍼런스 베리어블 3라서 이게 다른 녀석인데 실제 알맹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객체 3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체 2를 똑같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다르더라도 참조 주소가 같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VAL하고 레퍼런스 VAL이 같냐, 그렇죠? 이건 당연히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레퍼런스 VAR이 레퍼런스 VAR2와 다르냐, not equal이냐, 그러면 당연히 not equal이 맞죠, 참이죠. 그렇죠? 그래서 레퍼런스 VAR2는 레퍼런스 VAR 같냐, 그렇죠? 똑같은 객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됩니다. 레퍼런스 VAR2는 레퍼런스 VAR가 다르냐, 아니죠.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if ref 레퍼런스 VAR2하고 레퍼런스 VAR3이 같냐, 그렇죠? 그러면 결과는 참이 된다. 그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이름은 이게 다른 변수지만 같은 그 주소를 참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이 다르지만. 네. 이게 또 그 자바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객체가 두 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메모리를 또 이렇게 아끼게 되는 거죠. 다음에 널과 널 포인터 익셉션이 됩니다. 그래서 널은 말 그대로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없을 때, 그러니까 힙 영역의 객체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없다라는, 참조하는 객체가 없다는 얘기는 힙 영역의 객체를 참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객체되는 변수를 하면 초기값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널은 참조 타입의 변수에만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널로 초기화된 참조 변수 스택 영역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ref VAR은 있어요. 그래서 참조 변수입니다. 주소 힙 영역에 있죠. 근데 여기 널 하면 참조를 안 하죠.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ref VAR2는 널로 초기화가 돼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널이라고 하는 게 그 이름만 있는 경우죠. 이름만 있고 알맹이가 없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초기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ref VL은 널이더라. 널이더라. 널과 같냐는 거죠. 자, 이퀄이니까. 네, 근데 ref VL은 널이 아니죠. 객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ref VL은 널이냐? 그러면 참입니다. 이거. 이미 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퀄이나 not 이 연산이 가능하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널 포인터 익셉션입니다. 아까도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10장에서 이게 그 예외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 잘못된 조작 혹은 잘못된 코딩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를 우리가 익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익셉션을 소위 말하는 예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겁니다. 예외가 발생하면은 예외가 발생했다고 가르쳐주고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라입니다. 그 무한 루프를 돈다는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종료가 되는 그 어버트가 되는 그런 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피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 포인터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가 널 값을 가용했을 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객체가 없는데 객체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널 포인트 예외 처리를 그 프로그램 오르니까 예외 처리를 잘 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요게 지금 인트 어레이라는 어레이인데 널이에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그 0번째에다가 10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스트링이 널인데 그 녀석에 그 문자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이게 그 str.length가 뭐냐면 문자열의 길이를 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오류죠. 프로그램 오류가 되죠. 그렇죠? 없는데 뭔 길이를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 제대로 잘 이쁘게 처리를 해다오 합니다. 이건 뭐 실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5절 그 배열 타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아니 배열이 아니라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우리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문자열이죠. 문자열. 그래서 그 자바나 C와 달리 이제 문자열을 저장하는 클래스가 클래스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C 언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문자열이 C에는 없어요. 그래서 차 타입 있죠. 그 차 타입을 배열로서 문자열을 우리가 저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링 네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임에 문자열 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임 이퀄하고 신용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합이 이퀄 그 더블 코테이션하고 자바를 넣습니다. 그러면 요게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뭐예요? 참조 타입이라고 그랬죠? 참조 타입. 그래서 스택에 네임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를테면 메모리 주소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을 쓰면은 요 히입 영역으로 주소를 참조를 합니다. 그 안에 주소로 가봤더니 거기에 신용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허비에 갔더니 메모리 주소가 여기 있고 그 메모리 주소로 갔더니 그 안에 스트링 객체인데 자바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더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체다 이거죠. 스트링 타입도 하나에. 그래서 그 스트링 변수를 선언하고 문자열을 저장하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저장이 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죠. 흰 영역에 저장되는 객체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스트링 네임 1의 신용권인데 스트링 네임 2도 신용권이에요. 그러면 스택에 당연히 네임 1과 네임 2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알맹이가 어때요? 신용권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객체를. 그래서 그 힙 영역에 신용권이라는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 네임1과 네임2가 같은 주소를 그 공유해서 그래서 하나의 객체만을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참조 타입이고 메모리를 어떻게 해요? 아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객체를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트링 네이머는 뉴 스트링하고 신용권인데 네임드도 똑같이 신용권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힙 영역에 하나의 객체만 만들어지는데, 그쵸? 근데 뉴를 하면은 무조건 힙 영역의 객체가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 연산자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뒷챕터에 우리 저 클래스를 공부할 때도 이제 앞으로 뉴 연산자를 앞으로도 두고두고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그 하면은 그 같은 내용이면은 하나만 객체를 만들어내는데 뉴 연산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객체를 따로따로 만들어내게 된다. 이걸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스트링 이퀄스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우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148페이지에 있어요. 교과서에 148페이지. 자, 교과서 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해봐야죠. 예, 그래서 그 스트링하고 이제 그 strval1 이거 신민철입니다. 신민철 두 개를 만들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힙 영역에 이런 식으로 하면 힙 영역에 하나의 객체만을 만들어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if strval1이 같냐? 그렇죠? 당연히 그 같은 객체니까 참조가 같죠. 그렇죠? 이 참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예제에서 봤죠. equals라는 거 봤죠. 그래서 문자열을 스트링을 이렇게 비교하는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예제에서 봤죠. 그래서 if strval1하고 equals strval2 이렇게 하면은 문자열이 같느냐를 비교해 봅니다. 같은 객체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당연히 같다라고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결과는 이제 이거 참이 되니까 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new를 썼어요. 그래서 strvar3는 new string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new strval4는 new string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개의 객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 연산자로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생성했을 때는 이퀄 연산의 결과는 펄스로 나옵니다. 다른 객체라는 뜻이죠, 이게. 그렇죠? 참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맹이는 신민철이라고 똑같지만 다른 객체다 이 말이에요. 이퀄 쓰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어요? 알맹이가 똑같냐 이거죠. 신민철이고 그것이 똑같으냐 그걸 보려고 하면 내용을 보려면 equals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strvar3 equals strv1 해서 보면은 문자열의 내용은 같다 입니다. 그래서 equals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그 문자열의 그 내용을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equals 메소드는요 원본 문자열과 그 매개값으로 주어진 비교 문자열이 동일한지 그 내용이 동일한지 비교한 후에 true냐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예, 그냥 이게 리터럴로 이렇게 변수 생성해서 이렇게 한 경우하고 new 연산자를 사용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 예제를 보고 잘 공부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해 봤죠? 자, 이제 6절 배열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이미 C 언어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배열 어레이가 뭔지 개념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같은 타입입니다.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연속된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가 축 붙여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차례대로 순서대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의 위치는 우리가 인덱스를 부여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코어 배열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83인데 내 값은 83인데 인덱스는 제일 첫 번째 0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90인데 인덱스는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83인데 29다. 그러면 그 인덱스가 29번째가 된다는 얘기고, 아니 30번째에서는 인덱스가 29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 C언어에서 이미 이 개념 배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30개인데 변수 3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코어 1, 84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라 스코어 배열로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같은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이죠.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순서대로 인덱스를 부여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어레이 타입을 쓴다. 배열 타입을 쓴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중복된 변수 선언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요게 뭡니까? 30개의 변수 선언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배열 선언 하나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값을 다 더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0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30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있잖아요. 스코어 i 여기 인덱스를 부여하고 포르프를 돌리면은 이걸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그 요소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 인덱스는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가 여기 이퀄이 없어요. i 30, 29가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 30개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배열 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열의 무슨 타입이냐 이거죠. 무슨 타입.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꺽쇠가로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nt 쓰면 뭐예요? 정수형이죠. 대괄호.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이 int array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혹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정수형이다.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쓰죠. 배열 이름 쓰고 대괄호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 더블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 더블 어레이 이렇게 써도 되고 더블 어레이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좀 이런 식으로 배열 선언하는 거를 좀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사용해서 그 변수의 이름 뒤에 열고 닫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많이 하고 되고요. 그 배열 변수는 강조하지만 참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 생성하기 전에 널로서 우리가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널 초기화가 되면은 이제 참조할 객체가 없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참조 변수가 배열 변수가 널이 되면은 그 항목에 접근이 안 됩니다. 네, 당연하죠. 객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힘 영역에 객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변수 인덱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앞에서 공부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변수하고 이퀄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값의 개수에 따라서 그 객체가 배열의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스택을 보면은 여기에 변수의 이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변수가 참조를 하게 되죠.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녀석 있죠.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이 5번지더라. 그러면 5번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여기 인덱스가 0인 경우가 5번지에 있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다음 번지, 그 다음 번지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인덱스가 0에서 1, 2, 3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메모리 값이 이렇게 그 5번지에서 증가되는 겁니다. 이 변수 타입에 따라서 증가되는 값이 다릅니다. 그렇죠? 혹은 뭐 변수 선언을 한 다음에 값을 그냥 쭉 이렇게 목록을 대입해도 됩니다. 데이터 타입 이게 어레이라고 선서하고 변수명이 있다 그러면 변수 이퀄 new 타입, 그렇죠? 정수형이면 정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변수 선언을 해서 값을 쭉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 목록으로 이렇게 배열을 생성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연산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열 생성 시에 우리가 값의 목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향후에 그 값을 저장할 배열을 미리 만들어 주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연산자로 그 배열 객체를 우리가 쭉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 유라는 게 하면은 무조건 힘 영역에 객체가 쭉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변수 타입 널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new를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타입 대괄호 열고 변수 있고 new하고 타입하고 길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거죠. int 정수형이고 int array 하면은 new int 하고 5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5개의 요소가 있는 배열이 생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5개의 객체가 생성되어 있고 그 객체에 사용할 때 int array 0, int array 1, 2, 3, 4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nt array 이렇게 딱 사용하면은 제일 앞에 있는 이 녀석 있죠. int array 0라고 하는 녀석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수니까 4바이트죠. 그렇죠? 그래서 4바이트 후에 그 int array 1의 주소가 됩니다. 그렇죠? int array 1을 할 때는 요 녀석 주소에 4바이트가 증가된 주소가 여기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new array를 가지고 이제 배열을 new 연산자를 가지고 배열 생성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new 타입을 선언을 하면은 이게 초기화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 타입이다. 우리가 보통 int 쓰잖아요. 그러면 0으로 다 초기화가 됩니다. long이다 그러면 역시 또 0으로 초기화 되고 플로트나 더블인 경우도 0.05 다 초기화가 되고 불리안은 거짓 펄스로 그렇죠? 그 다음에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경우엔 널로서 이렇게 초기화가 돼서 이미 나옵니다. 요게 C하고의 차이점이죠. C는 이게 만들면은 초기화가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초기값이 이미 0으로 다 자동적으로 기본값이 초기화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 0, 기본 타입 실수에서는 0.0, 불리안은 펄스, 참조 타입은 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다 초기화가 된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초기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를 알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인트하고 인트 어레이하고 10, 20, 30을 우리가 세 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세 개의 요소가. 그래서 그거를 코드에서 배열의 길이가 알고 싶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3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이라고 못을 박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int array.length 요거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배열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열의 길이는 그냥 읽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읽기 전용이 되고 당연히 10이라고 여기 이미 3이라고 값이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꿀 수 없죠. 바꾼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열의 길이는요 포문의 조건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int 그 스코어라고 하는 정수형 배열이고 83, 90, 87이죠. 그래서 총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int for를 돌려요. 그래서 int i equal 0이고 i가 score.length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3이죠.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총합을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for의 요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배열의 이름 length를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게 배열의 길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메인 메소드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할 때 자바가 무조건 이제 메인 메소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인데 우리 이제 그 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매개 값이 필요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메인하고 가로 열고 스트링 대괄호 가로 열고 닫고 그다음에 아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트링이 우리 이제 배웠죠. 문자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괄호 대괄호 열고 닫고는 뭐예요? 배열이죠. 배열. 그렇죠? 그러면 그 배열의 이름이 뭐예요? 아규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 대문자열과 아규스를 하고 문자열이 0 문자열을 이렇게 쭉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되고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us 하면 요 argus의 앞에 있는 요거 있죠. 배열이잖아요. 스트링. 그쵸? argus라는 문자열 배열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자바 클래스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그럼 JVM은 길이가 0인 스트링 배열을 먼저 생성하고 그 메인 메소드로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여기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길이가 0인 스트링 배열을 먼저 생성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앞에 요게 스트링에서 아규스라고 하는 그 문자열 배열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요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규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커맨드 라인 있죠?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가 입력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커맨드 라인 입력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열 실습.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값으로 우리가 배열을 생성해 내는 겁니다. 값 목록으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생성해 내는 예제입니다. 어디 있냐면은 요게 교과서의 152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int 대괄호 열고 닫고 스코어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이렇게 세 개의 정수 값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스코어스라는
배열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스코어스 0 하면 뭡니까? 83을 우리가 그 값이 되겠죠. 1 하면은 90, 2 하면 87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포르프를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스코어스의 이거 인덱스의 i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총합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더블로 바꿔서 3을 나누면은 평균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꼭 실습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름 new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 array 1 new int 3에서 3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을 강제로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 값을 가지고 포르프를 우리가 돌릴 수가 있죠. 포르프를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0, 10, 20, 30을 하나하나 값을 넣어주고 화면에다 출력을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더블이죠. 이게 new니까 이제 당연히 3개의 객체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우리가 C 언어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 첫 번째 요 포르프나 요 포르프에서 가비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초기화가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을 바꾸고 출력을 하면 제대로 값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출력을 해보기 바라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자열을 해보라는 얘기죠. 계속 이어서 실습해 보세요. 자, 실습해 봤습니까? 누차 말하지만 동영상 잠깐 멈추고 실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커맨드 라인 입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 입력 아기수인데요. 아기수 랭스가 2기가 아니면, 그렇죠? 길이가 보통 0으로 나오는데 2기가 아니면은 프로그램 사용법 뭐 이렇게 하고 시스템 이그지트 0 하면은 요거는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 종료예요.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스트링 넘버 1에 아기수 0, 아기수 1. 그렇죠? 우리 매개 변수로 받아온 커맨드 라인으로 입력한 아기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값 저장하고 그걸 배열의 길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온 거고, 두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입력을 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테저 파스 인트면 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수로 변환이 됐으니까 덧셈이 돼서 값이 되겠죠. 그렇죠? 프로그램 시작되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사용법, 그 다음에 자바 메인 스트링 어레이 아규먼트 넘은 놈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할 때 매개 값을 주지 않으면 얘가 나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개 값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클립스로 가서요. 이클립스 메뉴로 가서 run 하고 run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아규먼트라고 해서 실행할 때 아기수의 값을 넣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을 입력란에 10, 그 다음에 빈 한 칸 띄우고 다시 20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하고 20이라는 문자열이 나오고,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어서 덧테마는 32 화면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인테저 파스 인트 요게 이제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거고요. 아기스 제로 아기스 1은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run configuration에서 요 값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의 161페이지를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여기 사용법이 다시 한번 나와 있으니까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진도가 많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강을 마치도록 합니다. 조금 많이 했죠? 예. 자, 다음 장에서는 우리 다차원 배열하고 향상된 포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거 타입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리포트는 182페이지 있죠? 182페이지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도 이미 소스가 대부분 짜여져 있고요. 주어진 배열 항목에서 최대값을 구해보시오. 이게 포문을 이용을 해서 그 최대값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줄 작성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요거 실행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뭐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꼭 실습해 보고요. 자, 리포트 꼭 제출하세요. 출석이 됩니다. 이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